네, 이렇게 하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잘 투자 전략 세우셨는지 또 내일을 위해서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을 도와드려야겠죠. 내일장의 특징주들 고냐 스토비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모처럼 강한 반등이 네. 양시장에서 나와줬어요. 물론 두렵긴 해요. 이번 주에 또 이벤트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또 상승을 도로 뺏어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지만 오늘의 이 상승은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한 고냐 스토비냐 의견 드리겠고요. 지난주 성적표부터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죠.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9개의 종목의 주가 전망 그리고 투자 의견이 적중했습니다. 90%의 적중률이고요. 오늘도 100%를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인기 검색 상위와 상승 하락 종목들, 장중 급등 종목들, 이슈가 나온 종목들도 많은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바로 볼까요? 산해전기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사실 좀 아쉬워요, 스코어가.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다 부전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승이 좀 아쉽지 않았을까요? 아닐걸요? 왜요? 아마 IPO에 도전을 하셔서 네. 주말 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재룡전기 HD현대엘렉트릭, LS엘렉트릭, 당연히 HD현대엘렉트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다시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정의 어떤 속도라든지 깊이가 생각보다 좀 깊게 마무리가 되면서 지난주를 마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이 산일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저는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반짝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산일전기만큼은 그래도 그쪽에서 나온 자금이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해당 섹터 내에 오늘 이제 새롭게 선보인 쪽으로 이제 수급에 이동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선택의 어떤 그 보기가 많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라든지 수출 데이터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그럼 문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컨택을 할 거냐? 아니면 변동성을 노릴 거냐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변동성을 좀 노릴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HD현대엘렉트릭이 너무 좋습니다. LS엘렉트릭도 재룡전기, 재룡산업도 너무 좋은 기업인데 네.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1년 뒤에, 2년 뒤에 과연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여준 주가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어줄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다 탄력적으로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온 산일전기에 조금은 더 힘을 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오늘 신규 상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 그 의견. 제가 좀 아쉬웠던 건 그거였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2차 전지가 핫했을 때 2차 전지 관련주 신규 상장하면은 따상 기본이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매번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신규 상장했을 때 더블 혹은 거래 제한부까지 가는 첫 거래일의 모습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비교하면 산일전기가 43%의 종가 상승이 아쉽지 않을까? 그런데 막판에 또 끌어올렸다라는 건 네. 눈치 보다가 그쵸. 뒤늦게 탑승하신 것 네. 같기도 해요. 오늘 이제 장 후반부에 눈여겨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산일전기, 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중에 내내 이거 가려나? 오늘은 아닌가? 그러다가 지금 장 마치기 한 20분 전부터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만약 가게 되면 이들이 해당 섹터 내에서 대장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산일전기가 내일 혹은 내일 모레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오늘의 저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록한 저점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하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한 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산일전기뿐만 아니라 시장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기준을 잡고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깊게 보고 계세요. 네. 전기인데 이것밖에 안 오른 건 좀 의외야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요. 만약에 산일이 선두에서 달려준다면 재룡전기, 재룡산업이나 피카츄, 전력주들 다시 갑니까? 라는 의견 주셨는데.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 다른 종목을 네. 하드캐리할 정도 여력은 없다. 만약에 산일전기가 가면 네. 거기서 오히려 더 조정이 나와서 이쪽으로 힘을 붙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아, 수급의 이동이요?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산일전기가 간다 그래서 HD현대일렉트릭, LS, 재룡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반대로 그들이 가면 산일전기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만약 산일전기가 간다면 그들에게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서 이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될 수 있음을 조금은 열어두고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그래서 고고요. 빠르게 네. 다음 현대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6% 넘는 급등을 보였어요. 네. 이럴 거면 실적 나온 날 도대체 왜 매도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머리가 복잡한 게 네. 실적이 잘 나와도 안 가고 또 안 나와도 안 빠지고 이런 기업들,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잘 나왔을 때는 빠지고 또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또 이제 오늘의 상승세가 지난 금요일에 어떤 하락분의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라 하락분을 모두 감싸 안고 더 강한 시세를 낼 준비를 한 시그널이 포착될 만큼의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현대차, 기아 여전히 좀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판매량에 대한 부진이 있죠. 네. 근데 현대차, 기아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환율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도 이번에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환율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아니 지금은 당연히 강달러니까 환율 수혜를 받지만 나중에 만약에 달러가 조금 내려오면 그 수혜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미연에 지금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미 영업이익을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조금은 밀린다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는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현대차, 기아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에 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무빙이 진짜 이해 안 가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이 환율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튼튼한 실적을 그렇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저희는 고 외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한국항공우주예요. 영업이익 보셨나요? 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80%가 넘는 증가세를 보여줬어요. 참 이쪽도 한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얼추했어요. 왜냐? 뭐 현대로템 실적 잘 나왔죠. 그렇죠. LG 넥손 계속 수주 이야기 그렇죠. 소식 나오고 있죠.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방산과 우주항공까지 이제 같이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방산은 잘 나갔지만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흐름이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오늘 한국항공우주 실적 나오고 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지금까지 밀렸었던 우주항공도 이제는 고개를 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셔서 AP위성, 인텔리안테크, 뭐 컨테커 같은 기업들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섹터의 대장주가 오르면 후속주자, 2등주, 3등주 혹은 개별주들이 조금은 따라서 반응을 해줍니다. 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에만 수급이 이제 연일 쏟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가장 좋은 부분은 주가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높은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면 우리나라 K증시상 가만히 냅둘 리가 없습니다. 세론 뉴스로 보이겠죠. 근데 이제 주가의 위치가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 흐름은 그대로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동안 너무 무기주들만 관심을 그렇죠. 받아서 사실 한국항공우주도 무기 있는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볼게요. YC입니다. 오늘 20%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정말 YC 이런 의성어가 네. 나올 정도로 오늘 너무나 잘 갔는데 그 삼성전자 향 공급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앞서 저희가 이슈 추적에도 이제 장비주는 HBM 그리고 삼성전자 향을 눈여겨보자라고 했거든요. YC의 추가 상승은 어떻습니까? 사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YC가 최근에 이제 이뤄낸 시가총액 대비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향 HBM 장비 어떤 수주 금액은
정말 낮은 수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모멘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료라고 하는 것을 좀 찾고 있었던 상황 속에 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HBM 콜테스트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까지 하면서 저는 오늘 YC에 이제 수급이 이어 붙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 IT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 5%, 7%막 팍팍 떨어지면 손절을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대응을 하겠는데 지금 대다수의 반도체 IT가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씩 빠지니까 하루만 놓고 보면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어느새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보니까 15%. 20%, 30% 지금 빠져 있어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YC처럼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쏠림이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액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뉴스에 대한 키워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단 확실한 재료는 없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니까 경쟁사,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그 시장 투입을 우려하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랑 손을 잡을 수 있는 YC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의견입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이번엔 아모레퍼시픽. 네. 하나만 그냥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아모레퍼시픽 사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오. 그건 안 되지만 네. 다른 쪽을 줄여서라도 아모레퍼시픽은 저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화장품주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올리브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워낙 트렌디한 그런 로맨 그쵸.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와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가 전 뭘까 궁금해요. 결국에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이 발목을 잡았던 것은 중국 매출 비중의 의존도가 높았다라는 부분인데 LG생활건강은 그걸 여전히 고치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이제 2월부터 조금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다른 쪽의 해외 매출 비중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화장품주들 대표적으로 VT, 실리콘트,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해외 쪽으로 이제 성과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다가오는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음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요 오늘 사서 내일 팔자 이게 아니라 그래 이번에 사서 아모레퍼시픽도 그들만큼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보자라는 수급이 저는 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드리는데 SK하이닉스를 팔고 이쪽으로 가기에는 SK하이닉스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다른 섹터들 그런 쪽에서 조금 줄이셔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을 저는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의 의견대로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아모레퍼시픽에 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비중을 늘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고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상한 종목 5개 모두 다 고를 받았는데요. 전체 10개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셀리드와 펩트론만 스톱이고 나머지 8개 종목 모두 다 고인데 펩트론은 간단하게 왜 스톱이죠? 일단 펩트론은 제약바이오의 어떤 성격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쪽이 강했는데 이번 주 시작부터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쪽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도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현대차를 저 고민 많이 했어요. 뭐랑 뭐 고민하셨어요? 현대차냐 아모레퍼시픽이냐. 그런데 결국에는 일단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적을 가지고 지금 승부수를 띄운 현대차를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모두 감싸는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29만 원을 1차 목표로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몰랐었던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 29만 원까지 손절가는 24만 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최근에 기록했던 신고가 부근까지 가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돌파 여부 본 다음에 2차 목표가
너무 정확합니다. 이렇게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실적으로 좀 아쉬워했던 분들 오늘의 상승이 좀 치유가 되었길 바라면서 배수 종목으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0%의 적중률을 보유하고 있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증시 오늘간에 저희가 준비한 수 여기까지입니다. 약간의 코너 순서도 좀 변경이 됐고요. 새롭게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 꾸준히 많은 관심과 사랑, 애정의 눈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